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무엇보다 자신이 고통체를 지니고 있다는 알므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존,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과 깨어있음 속에서 자신 안의 고통체가 활동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무겁게 밀려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일단 당신이 고통체의 존재를 인식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인 채 가장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살 수 없고 자신을 매번 새롭게 등장시킬 수 없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일이야말로 고통체와의 동일시를 끊는 일이다. 당신이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그 생각들을 먹이 삼아 더 이상 자신을 새롭게 할 수도 없다. 대개의 경우 고통체는 금방 해체되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 그것과 자신의 생각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의 현실 이해는 더 이상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이때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와 진동 주파수가 바뀌어 현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이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통의 끝없는 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다. 따라서 고통체 역시 더 넓은 그림에서는 필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0대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가 인사를 할 때 나는 그녀의 공손한 태도와 미소 띤 얼굴 뒤에 가려진 고통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외롭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한 분노와 슬픔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현재 삶의 환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무거운 고통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녀의 고통체는 색안경이 되어서 그녀는 그것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감정적인 고통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었다. 그 둘 다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들로 고통체에 먹이를 주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볼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몹시 불행한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의식을 그녀가 몸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의 불행한 생각을 불행한 이야기들의 생유리를 통과시키는 대신 그 감정들을 직접 느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찾아온 것은 불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눈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과 다른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그곳에 있는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을 보태는 것이 됩니다. 그러는 대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는 듯 참을성을 잃고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에요. 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불행이 말하는 건가요? 불행한 것에 대해 불행해하는 그것이 단지 또 한 겹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나요? 난 지금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느낌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 당신에게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불행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불행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은가요? 그녀는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1분여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 장에 갑자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난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제 그 주위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이 덜 중요해진 듯 보여요. 물론 그 공간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경험과 함께 있도록 했을 뿐이다. 나중에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대신 직접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녀의 생각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불행한 나라고 마음속에서 만들어 갖고 있던 이야기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개인적인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바로 현존의 차원이. 불행한 이야기 없이는 불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와 불행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감정의 불행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불행이다. 우리의 만남이 끝났을 때 나는 느꼈다. 방금 또 다른 한 인간 존재 안에서 현존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음을.
그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식의 차원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하나의 고통체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과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의식의 빛을 비춤으로써 생각과 감정과의 동일시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금방 현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저항을 포기하고 고요하고 깨어 있으며 마음 안이든 마음 밖이든 있는 그대로의 것과 하나가 된다. 당신이 자신에게나 남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가 아니라 그것과의 자기 동일시에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또다시 과거를 살게 만들고 당신을 무의식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그 고통체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자신이 느끼는 것이 자신 안에 고통체임을 아는 것, 이 일이 그것과 동일시 되는 것을 멈추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그것과의 동일시가 멈출 때 전환이 일어난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통체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또다시 당신이 그것과 동일시되고 그리하여 그 삶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시도해 오겠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상황들이 투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 안에서 직접 마주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좋아한다. 삶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또다시 희미해질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느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부이다. 허용을 통해서 당신은 넓고 거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당신은 전체가 된다. 에고는 자신을 하나의 조각으로 착각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당신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온전한 자신이어야 한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나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중에서 고통의 감정체의 자각과 치유에 대한 글을 발췌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제가 치유와 감정 다루는 법, 나아가 자기사랑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감정과 감정체 다루는 법을 익히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